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루트나인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구독자 3,000분을 모시게 되어서 감사 이벤트 영상을 올렸는데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약 9,000분을 새롭게 모시게 되어서 무척이나 가슴 설레이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1,000분을 모셨던 그 느낌은 오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느낌 그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저에게는 한 분 한 분이 많은 신뢰를 주시는 클라이언트이시기도 하고요. 또 질책과 조언을 해주시는 멘토이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같은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친구이자 파트너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10,000명이 넘었네요. 앞으로 저는 보다 책임감 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플랫폼이죠. 유튜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집에서 모이면 영락없이 중국 무술 영화나 홍콩 액션 영화를 보고 흉내를 내고 어쩔 때는 친구들끼리 때리고 싸움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늘 저희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렇게 사람 때리는 거 보면 나쁜 사람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요? 라는 당돌한 질문을 던지면 너가 그런 거 보면 너도 그런 사람처럼 되는 거야 라는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답을 주셨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영화 시작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영화, 드라마, 요리, 테크, 경제, 스포츠, 뉴스, 그리고 이 영상까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즐겨만 보던 한 시청자에서 어느덧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되었고, 불현듯 정말 소름 끼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죠. 오늘 영상은 이 충격적인 사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유튜브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인터넷 결제 시스템의 선구자로 불리던 페이팔에서 초창기부터 함께하던 체드 헐리, 스티브 첸, 조드 카림, 이 세 사람이 2005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회사 창업은 체드와 스티브가 저녁 파티를 하다가 찍은 동영상을 공유하는데 불편함을 느껴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2월 14일 유튜브.com이라는 도메인을 획득하고 2005년 4월 23일 조드 카림이 샌디에고 동물원에서 찍은 Me at the Zoo 영상이 처음 업로드되면서 2005년 11월 공식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영상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였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팔 성공의 이력을 등에 업고 불과 6개월 만에 세콰이어 캐피탈로부터 1,150만 달러, 약 130억 원의 서비스 초기 단계로는 엄청난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이 투자 이후 유튜브는 승승장구하며 2006년 7월 유튜브 공식 발표 6만 5천 개의 신규 비디오 업로드, 1일 비디오 시청 횟수가 1억 건이 넘었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튜브는 단순히 동영상을 올리고 검색하고 공유하는 서비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플랫폼의 신이죠. 바로 구글이 2006년 10월 1.65 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유튜브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미디어들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주를 뺏어가고 있는 구글이 미디어에 진출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튜브를 인수한 구글은 초창기에 상당한 부진을 겪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의 높은 트래픽을 이용해서 200억 달러 광고 매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지만 2008년 예상 매출 200분의 1 수준인 약 1,400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월가의 많은 사람들은 구글의 유튜브 인수를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인수였다라고 비웃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구글의 주가는 2007년 350달러에서 2008년 130달러까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심지어 구글을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2005년 시작한 구글 비디오 서비스에 투자를 해야지 왜 쓸데없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모두 손가락질하며 구글에 등을 돌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유튜브의 TV
프로그램이다 영화를 무단으로 공유하였고 개인이 만들어 올린 동영상은 광고주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습니다. 구글은 개인이 올린 동영상의 저작권 여부를 파악해서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지만 파라마운트 영화사, MTV 등을 소유한 초대형 미디어 그룹 바이어컴이 10억 달러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2007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NBC 유니버설의 동영상 사이트 훌루가 합법적으로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공급하며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7천만 달러의 연매출을 기대하는 것과 비교되면서 당시 업계에서는 유튜브는 그냥 미디어 쓰레기장으로 일컬어지면서 쓰레기통을 2조 원에 인수한 구글도 이제는 바이어컴의 끝이라며 구글의 미래까지 불투명하게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튜브와 구글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제작한 컨텐츠가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플랫폼은 창의적인 사람들의 컨텐츠를 살리게 될 것이며 이미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거대 미디어의 힘에 맞서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오히려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보다 완벽한 플랫폼을 만들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자책했습니다. 저작권자인 초대형 미디어 기업들은 바로 협상을 요구했고 유튜브를 넘어 구글 전체 그룹의 사활이 걸린 사태의 심각성에 구글의 회장인 에릭 슈미츠가 직접 나서서 협상을 담당하게 됩니다. 에릭 슈미츠는 협상에서 본인들의 실수를 진심으로 사과하며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고 유튜브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성배를 찾았다고 주장하며 기존 미디어의 문제점과 구글이 지향하는 미디어의 미래 그리고 협업의 기회를 설명하며 성난 사람들을 설득해 나아갔습니다. 구글의 진심을 이해한 일부 미디어 기업은 구글의 설득을 받아들였지만 초대형 미디어 업체들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선부를 포함한 천문학적인 협상금과 자신들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게 하는 과도한 요구로 압박했습니다. 이에 강한 신념을 가진 에릭 슈미츠는 안전하게 그룹을 살릴 수 있는 협상이라는 선택지를 버리고 구글 그룹 전체가 모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법정 소송을 선택하게 됩니다. 2007년 시작된 이 첨예한 소송은 DMCA에서 안전한 항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제공 및 발행자는 컨텐츠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제거만 해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치며 사용자가 제작한 컨텐츠가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플랫폼의 미래가 거대 미디어 그룹의 우선적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미국 건국의 위대한 이념으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2010년 6월 23일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어컴은 항소했습니다. 2012년 4월 5일 항소법원은 보다 세심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소를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3년 4월 18일 1심 법원은 유튜브가 기존 면책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기존의 판결을 유지하며 바이어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어컴은 다시 항소하며 2014년 3월 24일 이에 대한 심리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정 분쟁 중에서도 구글은 바이어컴에게 당신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구글이 타임워너, CBS, 디즈니를 포함한 9개 미디어 업체와 함께 개발한 컨텐츠 검증 프로그램인 핑거프린팅 시스템을 소개하며 바이어컴이 꼭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고 구글의 진심 어린 이러한 노력에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어컴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자들에게 업로드가 된 저작물의 추적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튜브의 컨텐츠 ID 프로그램과 비디오 식별 프로그램을 접한 바이어컴은 구글의 진정한 사과와 노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프로그램을 구글의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바이어컴이 운영하는 영화사인 파라마운트사의 영화를 유튜브 영화 클립에 게시하는 것을 승낙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계약을 계기로 양사는 7년간의 길고 첨예한 법정 싸움을 끝내고 2014년 3월 18일 공동성명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향후 보다 긴밀히 협력하는 최고의 파트너로 성장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공동성명의 주요 체결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이어컴은 유튜브로부터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튜브는 진정한 미디어의 신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는 구글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었기에 이제껏 한 번도 걷지 않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선택하며 유튜브를 품었을까요? 구글은 1996년 스탠퍼드 대학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이었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1991년 2월 26일 팀 버너스리가 소개한 프로그램 월드 와이드 웹의 가치에 주목했고 어떻게 하면 방대한 월드 와이드 웹 속에서 사용자에게 보다 의미 있는 웹페이지를 찾아낼 수 있을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연구는 모든 월드 와이드 웹을 백업하고 인덱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월드 와이드 웹은 연구원 혼자 백업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방대했죠. 이에 새로운 방식으로 웹페이지에 가치를 매기는 연구인 백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논문은 많이 인용됩니다. 웹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웹페이지는 다른 웹페이지에 많이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라는 연구의 가설을 세우고 특정 웹페이지가 어떤 웹페이지와 링크되어 있고 얼마나 링크되어 있는지 횟수를 분석함으로써 웹페이지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웹페이지를 뒤지는 검색 로봇인 웹크롤러를 개발하고 검색 로봇으로 수집한 링크 데이터를 분석할 페이지 순위 알고리즘까지 완성하게 됩니다. 검색 로봇과 페이지 순위 알고리즘이 기존의 검색 업체에서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서 웹 검색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한 페이지와 브리는 바로 세상을 모두 담는다는 의미의 10의 100제곱을 뜻하는 구글이라는 네이밍을 결정했는데 도메인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를 변형한 구글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최초의 구글 서비스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도메인을 이용해서 시작했는데 1일 접속 횟수가 1만 건을 넘어서면서 학교의 네트워크마저 마비가 되었고 이제는 팔아야 할 때라고 직감한 브린과 페이지는 100만 달러 약 12억 원만 받으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하며 구글 서비스를 판매하러 다니게 됩니다. 당시 검색 엔진 업계 1, 2위를 다투었던 알타비스타와 야후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업들을 만났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의기소침해 있을 즈음 지도교수인 데이빗 체리턴이 직접 나서서 투자자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중 선마이크로시스템즈의 창업자이자 시스코의 부사장이었던 앤디 백소사임을 만나게 됩니다. 백소사임은 이들의 가능성을 보고 그 자리에서 10만 달러짜리 수표를 바로 써주었죠. 레리와 브리는 이 돈을 가지고 바로 친구의 집 차고를 빌려서 구글을 창업하게 됩니다. 이 차고를 빌려준 친구는 당시 경영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인텔에 근무하던 한 여성이었고 지금은 구글의 어머니로 불리는 지금의 유튜브 CEO 수잔 보이치키였습니다. 이후 엔젤 투자자 람수리람, 지도교수였던 데이빗 체리턴 그리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연이어서 초기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2000년에 닷컴 버블을 어렵게 이겨내고 2001년 구글 성장의 구심점 에릭 슈미츠를 CEO로 모시게 되면서 투자 전환을 비롯해서 2004년 나스닥에 상장하게 됩니다. 이후 구글은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며 구글 서치, 지메일, 구글 맵, 구글 트랜슬레이트, 크롬, 유튜브 뮤직, 크롬캐스트, 픽셀, 네스트, 안드로이드 OS와 같은 서비스와 제품 그리고 유튜브, 애드몹, 더블클릭, 칼리코, 파이버, 구글 벤처스, 구글 캐피털, 딥마인,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회사의 설립과 인수합병 그리고 2015년 10월 2일 구글은 이 모든 것을 품에하는 지주회사 알파벳을 설립하며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테크 그룹이 되었습니다. 레리는 알파벳 설립의 의미를 세르게이 브린 알파벳 대표이사와 나는 한 언어를 대표하는 모든 글자라는 점에서 알파벳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혁신 중에 하나이며 구글 검색의 핵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성배에 다가가는 가장 큰 열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열쇠를 돌리기 시작한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 순식간에 모두 다 들어오는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증명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찾아야만 했습니다.